F1의 CEO인 스테파노 도메니칼리는 2022년부터 미국 최고의 휴양지 마이애미에서 10년간 그랑프리 계약을 했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경기 날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즌 하반기인 미국 그랑프리와는 별개로 경기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즌 전반기인 캐나다 그랑프리와 일정을 맞출 것으로 예측됩니다. F1은 수년 전부터 마이애미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의 반대에 무산됐었죠. NFL 마이애미 돌핀스 구단주가 팀의 경기장 주변을 서킷으로 바꿔 멋진 공연과 레이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페스티벌 행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럽 중심의 F1이었지만 몇 년 전 미국의 리버티 미디어가 F1을 인수하면서 폐쇄 지역이었던 이전과 다르게 공격적인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시는 넷플릭스의 본능의 질주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엔 이몰라 경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핀으로 시작해서 스핀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로마니아 그랑프리처럼 비가 애매하게 내리는 레이스는 드라이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1년 내내 스핀 한번 할까 말까한 F1 드라이버들도 이번엔 스핀하고 리타이어하고 코스아웃 했습니다. 베텔과 스트롤의 브레이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레이스 직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스트롤은 시간 내에 고쳤지만 베텔은 그러지 못하자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메이션 랩 도중 미네랄 워터 코너에서 샤를 르클레가 스핀하면서 팬들을 놀래켰습니다. 라티피는 1렙에 스핀한 후 진입 과정에서 뒤에 오는 마제핀을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를 당했으며 즉시 리타이어 했습니다. 사고 과정을 자세히 보면 마제핀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가슬리, 오콘, 슈마허, 마제핀은 외타이어로 시작했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믹 슈마허는 스타트 지점에서 크게 스핀했습니다. 페레즈도 스핀을 했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페레즈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추월을 하며 10초 페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밀턴이 백마커를 추월하려다 헤어핀에서 브레이킹 락이 걸리며 그래블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트랙으로 복귀하려다 스스로 프론트 윙을 파손시키며 순위 경쟁에서 크게 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셀과 보타스가 순위 경쟁을 벌이다 큰 사고가 났고 레드 플렉을 불러오며 해밀턴은 9-4-1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레드 플렉 종료 후 레이스 재개를 위한 피트아웃 랩을 소화하는 도중 라이코넨이 스핀했습니다. 롤링 스타트 직전 베르스타펜 역시 하프 스핀했지만 르클레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재시작 과정에서 노리스에게 쉽게 자리를 내주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키 츠노다가 재시작 이후 3번 코너에서 스핀하며 레이스를 크게 망쳤습니다. 추가로 트랙 이탈 페널티를 받으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레즈가 두 번째 스핀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적 후 레드불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웨컨디션에서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Okay, speak on the board. Speak on the board. Take off the earplugs here. Take off the earplugs because I've got noise. Only earplugs, so I can speak but can't hear you. 샤를 르클레가 레드 플렉 상황에서 무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이즈 때문에 듣기 힘드니 라디오를 꺼달라고 말했고 pit보드로 지시사항을 알려달라고 전했습니다. 가슬리는 레이스 초반 외타이어라는 도박을 걸었지만 크게 망해 18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타이밍에 레드 플렉이 떴고 페라리 듀오와 맞먹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앞으로 추월해가며 7위로 올라섰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우승을 거머쥐며 해밀턴과 시즌 포인트를 단 1포인트 차이로 좁혔습니다. 반대로 해밀턴은 레드 플래그라는 변수를 통해 엄청난 추월쇼를 펼치며 패스티스트 랩을 달성하고 당연하다는 듯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페라리의 4등과 5등은 엄청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노리스의 포디움을 생각하면 페라리의 퍼포먼스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노토 감독은 약점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것이며 현재 성적에 만족한다며 인터뷰했습니다. 보타스와 러셀의 사고 위치는 직선주로가 아닌 살짝 비스듬히 좁아지는 코너였습니다. 보타스의 디펜스 무빙은 상대방이 달릴 수 있는 한 공간을 충분히 주었기에 반칙이 아니며 러셀 역시 DRS가 열린 채 타이어의 일부분이 젖은 노면에 닿아 다운포스가 약해져 스핀했으므로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러셀은 SNS를 통해 보타스에게 사과했습니다. 작년 1위 팀 메르세데스와 꼴찌팀 윌리엄스가 배틀하다가 사고나는 장면은 올 시즌이 얼마나 재미있을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을 때 선행 차량이 스핀했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할 수 있으며 스핀한 차량은 코스 안으로 복귀했을 때의 순위가 자신의 순위가 됩니다. 페레즈는 4위로 달리다 스핀한 뒤 서킷으로 복귀했을 때 6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룰을 어기고 본래 자신의 순위인 4등으로 올라가서 10초 추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레드 플래그 이후 재시작은 레이스 디렉터가 롤링 스타트를 할 것인지 그리드 스타트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비가 올 경우 이번처럼 안전상의 이유로 롤링 스타트를 합니다. 롤링 스타트의 경우 앞서 말한 세이프티카 상황과는 다르게 스핀을 했을 때 빠르게 본인의 순위를 되찾아 자신의 위치로 복귀해야 합니다. 라이코넨은 3번 코너에서 스핀했으며 빠르게 복귀해 13번 코너에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세이프티카의 경광등이 꺼져 있어 순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롤링 스타트로 재시작하는 경우 자신의 순위에 위치해 있지 못한 차량은 피트로 들어가 드라이브 스루를 수행하거나 30초 페널티를 받습니다. 결국 라이코넨은 9위로 피니시했지만 페널티로 13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롤링 스타트 직전 베르스타펜은 하프 스핀을 하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르클레는 경기 후 막스의 타이어가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 않아 추월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노리스는 달랐습니다. 노리스는 자신이 르클레였다면 1등이 스핀했을 때 빠르게 추월 시도했을 거라며 우승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막스의 하프스핀이 롤링 스타트에서의 순위를 지키지 못해 반칙에 해당되어 라이코넨처럼 30초 추가 페널티를 받았다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졌을 겁니다. 경기 후 비노토 감독은 무전이 고장나 르클레에게 롤링 스타트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노리스 역시 머뭇거리던 르클레를 롤링 스타트에서 쉽게 추월하면서 포디움에 발을 올렸습니다. 레이스에서는 드라이버뿐 아니라 차량에 포함된 작고 사소한 부품까지 전부 완벽해야만 우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난 바레인에서 해밀턴이 우승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비열하다며 억울해하셨지만 저는 해밀턴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진 선수가 결국 한 끗으로 우승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세대 교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밀턴처럼 악바리 같은 베르스타펜과 로즈버그처럼 순둥이인 르클레. 여러분은 어느 드라이버가 더 끌리시나요?